네, 어제 양대지수의 흐름은 엇갈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등을 앞두고 관망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공세도 있었습니다. 1940선 겨우 지지하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연일 좋습니다. 어제도 상승폭 늘리면서 568선에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연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의 지수가 하락폭을 늘렸습니다. 외국인이 1,793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지수가 상승폭을 늘렸는데요. 외국인이 76억 원, 기관이 37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이 29억 원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의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6월물입니다.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253선에 마감이 됐었는데요. 개인이 617계약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이 마감된 가운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중심적으로 매매했었는지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코덱스 200, 2위에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3위는 현대중공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4위에는 OCI가 차지했고요. 5위에는 LG유플러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LG유플러스 최근 통신주 강세 흐름이 반영이 됐습니다. 잠시 후 특징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많이 샀던 종목입니다. 1위는 기아차, 2위에는 현대차, 그리고 3위에는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4위는 한국전력, 5위에는 이마트가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동차주 어제 강세였습니다.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평가에 약세를 보이다가 어제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3%대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긴 했지만 예상치와는 부합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평가 나와 있습니다. 이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1.5%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노조의 특근 재개 소식이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이마트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17거래일째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4%대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6월 중에 코스피 200 구성 종목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종목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고요. 2위는 현대모비스, 3위에는 현대차, 그리고 4위에는 신한지주, 5위에는 NHN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거래일째 매도 공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신한지주는 잠시 후 특징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1위는 현대모비스, 3위에는 SK이노베이션, 4위는 현대중공업, 5위에는 삼성중공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기관이 2거래일째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가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2.3%대 내림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LG유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동반으로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이 외국인 순매수 5위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LG유플러스의 마감가 보겠습니다. 4.24% 오르면서 9,830원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통신주 강세 흐름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장중한 때는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9,960원까지 오름폭 늘리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네, 1분기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통신주가 어제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도 특징주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신한지주 두 종목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모비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주가 흐름 연일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어제 마감가 보겠습니다. 3.72% 내림폭 늘리면서 24만 6천 원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한 때는 최저가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24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1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된 것이 약세의 원인이었습니다.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유럽에서 경기 침체를 장기화로 마진이 하락이 됐고요. 또 국내에서의 주간 2교대 근무로 이 수출 선적이 감소한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역시 기대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까지 덧붙여졌습니다. 네, 이어서 신한지주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거래일째 매도하면서 어제 외국인 순매도 4위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마감가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내림폭 늘리면서 38,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실적 발표 전에 이 마감가입니다. 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역시 부진하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매출액 보시면요, 이 전년보다 1.43% 줄었습니다. 7조 6,529억 9,900만 원을 기록했었고요.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부진했습니다. 37% 넘게 빠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순이익 역시 39%대 감소하는 모습으로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발표 전부터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금융주 역시 다른 부분도 부진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전반의 불안과 이 저금리에 따른 순이자 마진이 하락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본격적인 회복은 하반기쯤부터 가능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 덧붙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마감한 국내 시장의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